한국 방산업체 관계자가 미국 첨단 전투기와 미사일, 드론 등을 제어하는 기술을 빼돌린 혐의로 미국에서 기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 에이서리 방송은 8일 두 곳의 미국 방산업체로부터 취득한 기밀 정보를 한국으로 빼돌린 혐의로 한국 방산업체 임원 박모 씨가 미 법원의 확정 판결을 앞두고 있다고 보도했다. 본지가 입수한 박 씨의 기소장에 따르면 박 씨는 2007년 9월까지 미국의 A방산업체에서 전투기의 무장체계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개발했다. 또 2007년 10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B방산업체에선 미사일 등과 관련한 소프트웨어 개발 업무를 했다. 이후 박 씨는 2011년 한국으로 돌아왔다. 박 씨가 관여했던 미국 방산업체의 기술은 기밀사항으로 미국 이외로 가져나갈 수 없는 것이었다. 미 검찰은 박 씨가 빼돌린 기술이 미사일과 로켓, 어뢰, 폭탄을 제어하고 비행기의 정렬과 관련된 기술이라고 설명했다. 과거 한국 언론들은 박 씨와 관련한 기사에서 미국에서 전투기 등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로켓 마틴과 레이시온, 보잉 등에서 근무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특히 박 씨는 미국의 최첨단 전투기 F-22 랩터의 무장체계 소프트웨어 시스템 설계 책임자를 지냈던 것으로 보도됐다. 이를 볼 때 기소장에서 명확히 설명을 하지는 않았지만 박 씨가 A사에서 가져온 무장체계 관련된 정보는 F-22 랩터와 관련됐을 수 있다. 한국으로 돌아온 박 씨는 2011년 11월 N사를 세웠다. 이 회사는 미국의 군사기밀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회사가 아니었다. 그러나 박 씨는 2014년 11월 의도적으로 한국 항공우주산업 관계자에게 기밀이 포함된 프리젠테이션을 진행했고 이때 미국 A사로부터 획득한 정보가 들어가 있었다고 미국 검찰은 밝혔다. 박 씨는 칼 이외에도 다른 한국의 방산업체들에도 기밀 내용이 들어있는 브리핑을 했다. 미 검찰은 박 씨가 방산업체들로부터 계약을 따내기 위해 이 같은 일을 했다고 밝혔다. 박 씨는 지난해 8월 미 수사당국에 체포돼 지난달 12일 법원에서 미국의 무기수출통제법과 국제무기거래규정 위반한 혐의를 인정했다. 박 씨가 인정한 혐의는 최대 20년의 구금형과 최대 100만 달러의 벌금형이 처해질 수 있다. 그러나 박 씨가 유죄를 인정하고 합의하면서 미국 정부는 징역 36개월 이상을 원하지 않는다고 법원에 의견을 제출했다. 미 법원은 이 같은 박 씨의 유죄 인정에 따라 오는 9월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이 밖에도 VOA에 따르면 미 법원은 지난달 한국인 사업가 정모 씨가 미국의 군용 전략 물자 품목을 구매해 중국 회사에 판매한 기소장을 공개하기도 했다. 정 씨는 군용으로 전용될 수 있는 무선 주파수 증폭기, 전력 증폭기 등을 한국으로 수입한다고 속인 뒤 실제로는 중국으로 수출했다. 이들 제품은 첨단 항공기와 레이더 제조에도 쓰일 수 있어 미리 허가를 받은 사업자만 살 수 있다. 미국 연방검찰은 지난 2014년 정 씨에 대한 공소장을 제출했고 2017년 뉴저지, 2018년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기소한 뒤 사건을 비공개 처리하다 지난 6월 8일에 공개했다. 수사가 이루어진 지 6년, 기소된 지 3년 만이다. 이 때문에 미국 법원이 기소 사실을 공개한 것이 중국과 민감한 기술을 거래하려는 한국 기업들에 대한 경고 차원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미국이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을 이유로 한미훈련을 전면 중단한 상황에서 미일 동맹을 강화하는 움직임이 잇따라 나타나고 있다. 일본 방위성은 미국의 세계 최강 스텔스 전투기 F-22를 일본의 기술로 개량해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로 운용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고 이혼게이제이 신문이 23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세계 최대의 방산업체인 미 록히드 마틴은 F-22 기체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F-35의 전투 시스템을 장착하는 신형 전투기 개발, 생산에서 일본이 50% 이상 맞는 방안을 제시했다. F-22는 2006년 모의 공중전서 F-15, F-16, F-18 전투기 144대를 격추하는 동안 단 한 대도 격추되지 않은 기록을 세운 최강의 전투기다. 적이 레이더나 적외선 탐지기 등을 무력화하는 스텔스 기술이 적용돼 있어 북한 수뇌부가 가장 두려워하는 무기로 평가받는다. 그동안 미국 정부는 F-22의 기술 이전은 물론 완제품 판매까지 금지했는데 이번에 일본에 빗장을 푼 것이다. 미국은 한국은 물론 맹방인 영국이나 이스라엘에 F-35 스텔스 전투기를 판매했지만 F-22는 판매하지 않았다. 한국군의 한 소식통은 공군 일각에서 F-22 도입을 희망했었지만 미국 법으로 2018년까지 해외 판매가 금지돼 있고 비싼 가격 등 때문에 엄두도 못 냈던 사안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미국의 같은 대일 접근은 한국에 대해 첨단 기술 이전에 소극적이었던 것과 대비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우리가 F-35를 도입하면서 미국은 당초 한국형 전투기 개발을 위해 25개 분야의 기술을 이전하기로 했다. 하지만 결국 미국은 위성 배열 레이더 체계 통합과 적외선 탐색 및 추적 장비, 전자광학 표적 추적 장비, 전자전 제모 통합 기술 등 핵심 4개 기술의 이전을 거부했다. 록히드 마틴의 제안대로 될 경우 일본은 미국의 첨단 전투기 기술을 공유함으로써 미일 동맹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전망이다. 일본의 방위 산업이 확장하는 효과도 적지 않다. 미국의 막대한 대일 무역 적자를 개선하는 효과도 있다. 일석삼조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제안은 차세대 전투기를 결정할 때 유력하게 검토될 가능성이 크다. 이혼 게이자이 신문은 개량형 F-22가 배치될 경우 일본 전역 방위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전문가들은 특히 일본의 차세대 전투기가 기존 F-22와 F-35를 능가하는 세계 최강의 전투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록히드 마틴이 일본에 제안한 차세대 전투기는 우선 F-21을 기반으로 날개를 펴줘 더 많은 연료를 실어 항속거리와 작전 반경을 늘리게 된다. 여기에 F-22보다 최신 장비인 F-35의 항공전자 장비와 탐지 장비 등을 갖출 계획이라고 한다. F-22의 대당 가격은 2,200억 원 이상이며 일본 차세대 스텔스기도 대당 210억에서 240억엔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주일 미군은 10월에 도쿄도 요코타 기지에 수직 이착륙기 CV-22 오스프리 5기를 배치하고 정식으로 운용키로 했다. 주일 미군은 2024년까지 요코타 기지에 배치하는 오스프리를 총 10대로 늘릴 계획이다. 오스프리는 지난 4월 요코타 기지에서 처음으로 시험 비행한 바 있다. 오스프리가 오키나와현 말고 일본 본토에 배치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 공군이 록히드 마틴사의 F-22 전투기 최신 현대화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사업명은 에어리즈 사업으로 불린다. 지난달 19일 정부 조달 웹사이트에 게재한 사전 제안 요청서 요약문에 따르면 F-22 사업 담당실은 미 공군이 5세대 전투기에 대한 미래 성능 개량을 위해 록히드 마틴사를 독점 계약 업체로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다만 에어리즈 사업과 관련한 구체적인 현대화 작업 계획과 계약 금액 규모는 밝히지 않았다. 제임스사 세계 공군 자료에서 따르면 F-22 전투기는 2003년 도입된 이래 항공 전자장치 개선, 수명 지원 체계 최신화, 새로운 공대공, 공대지 무기 등 성능 개량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렉터 전투기는 내부 무기 탑재실에 공대공 무기 장비 또는 공대지 작전용으로 맞춤식으로 제작된 무기 패키지를 탑재할 수 있다. 대표적인 공중전투작전용 탑재 무기에는 레이시온사의 AIM-120 첨단 중거리 공대공 유도탄 6발, 레이시온사의 AIM-9MX 사이드와 인도 단거리 공대공 유도탄 2발이 내부에 탑재되어 있다. 공대지 공격 패키지 무기로는 보잉사의 JDAM 2발, AIM-120탄 2발, AIM-9탄 2발이 내부 무기 탑재실에 탑재되어 있다. 장거리 공중전투 무기로는 AIM-120탄 6발, AIM-9탄 2발이 내부에 탑재되어 있으며 한 쌍의 외부 연료 탱크와 함께 날개 하부 무기 장착대에 공대공 유도탄 4발이 추가로 장착되어 있다. F-22 전투기는 또한 보잉사의 GBU-39 소구경 폭탄 8발을 내부에 탑재하고 있으며 제너럴 다이나믹스사의 M61A2 20mm 화포를 무장하고 있다. 또 F-22 전투기는 노스롭 그루먼사의 AN APG-77 능동 전자 주사 배열 레이더가 장착되어 있어 공대공 탐색 및 다수 표적을 추적할 수 있다. 또한 첨단 전자전지기를 장착하고 있어 접근 방지 접근 거부 위협에 대응할 수 있다. F-22 전투기는 운용 수명 동안 8,000시간을 비행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현대화 지원을 받아 2050년대 초반까지 운용될 예정이다. F-22 전투기는 미 공군의 항공우세를 보장하는 최첨단 전투기로 보복 타격 능력을 자랑하고 있다. 2003년에 계획된 전투기 195대 중 첫 번째 전투기가 납품됐으며 완전한 작전 수행 능력이 2007년 12월에 발표됐다. 최종 전투기는 2012년 5월에 납품 완료되었다. 미 공군은 훈련 중 일부 전투기를 상실하고 생산 운용이 단축됨에 따라 현재 이 전투기 185